자, 그럼 제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또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블로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10일 차이고요. 방문자는 평균 30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블로그를 키우다 보면 처음 100명까지 진입이 어렵고요. 그 다음 500명, 800명,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상단 노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1일 1포스팅 올릴 때는 초반 속도가 저는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로그 장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엔사 블로그에서 하지 못했던 차마 블로그엔 적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내용 보시고 괜찮았는데 하셔서 다시 보고 싶어도 아마 유튜브에서 저를 찾기는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고 아직 신생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구독, 알림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시다가 뭔가 잘 안 될 때 저 블로그 장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편하게 아래 고정 댓글, 고정 링크를 참고하셔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키울 때 주로 독점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제가 말하는 독점 키워드라는 것은 이렇게 블로그 쪽에서 보시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이 키워드로 글을 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독점 키워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에 커피 지우는 법이라는 키워드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쓴다고 하면 블로그에서 제가 아무도 누가 쓴 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커피 지우는 법이라는 키워드는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검색량은 있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독점 키워드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블로그를 키우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로그 방문자를 빨리 늘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매년 연말이면 방문자 1만 명이 되도록 도와주는 연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키워드들인데요. 오늘 영상 후반부에 그 키워드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또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블로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10일 차이고요. 방문자는 평균 30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블로그를 키우다 보면 처음 100명까지 진입이 어렵고요. 그 다음 500명, 800명, 1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상단 노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1일 1포스팅 올릴 때는 초반 속도가 저는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 블로그가 방문자가 이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이분은 오로지 C랭크 키워드들로만 글을 작성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방문자 증가가 목표가 아니라 C랭크가 목표인 블로그입니다. 세 번째 블로그는 1000명 정도로 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어차피 지금 쓰는 키워드로는 순위를 잘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방문자를 더 올리지는 않고요. 한 달에 글 10개 정도 쓰면서 업체에서 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네 번째 블로그는 최근 경쟁이 좀 심해져서 방문자 수를 2000명 정도로 조금 올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글 10개 정도 쓰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블로그는 5000명 달성이 목표이셨던 대표님이시고 6월부터 9월까지 관리해서 5000명을 만들어 드렸고 직접 관리하시도록 해드렸는데 요즘 글 쓰시는 게 조금 뜸해져서 방문자가 내려가고 있네요. 20일 기준으로 보면 23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실제로 방문자를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블로그를 성장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블로그를 성장시킬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C랭크 키워드로 키우느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합니다.
이런 블로그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있으셔서 그걸로 인플루언서를 노리고 계신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C랭크 키워드로 키우는 것을 선호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활성화 위주로 키우는 거는 체험, 그리고 리뷰어, 그리고 이제 광고를 받으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방문자가 조금 많이 들어와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자 활성화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참고로 애드포스트용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드포스트 블로그를 만드실 때는 1만 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애드포스트는 1만 명이 되어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균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드포스트가 1만 명 플러스, 만약에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이럴 때는 50만 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로지 방문자로 인한 애드포스트 수익은 별로 높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방문자 활성화 위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문자 활성화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검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키워드. 아까 보여드린 독점 키워드 같은 독점 키워드가 예전에는 많았지만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독점 키워드가 많았는데 지금은 독점 키워드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키우실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워드를 찾을 때 키워드를 어떤 걸 써야 되냐? 저는 키워드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에 있는, 당장 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겨울이고요. 난 참고로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트에 가서 귤을 샀어요. 귤을 샀고 귤을 사서 먹었고요. 그리고 껍질이 남았습니다. 그냥 껍질을 저는 버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껍질은 일반 쓰레기다. 그 껍질은 일반 쓰레기다. 저는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귤껍질 쓰레기라는 키워드를 한번 봤습니다. 귤껍질 쓰레기의 검색량을 저는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툴을 제가 개발해서 쓰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귤껍질 쓰레기를 한 달에 몇 명이나 검색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정말 쉬운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좀 더 블로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아래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서 거기에 나오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 광고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오셨다면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하시는데 뭔가 사업자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여기 도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를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껍질 쓰레기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귤껍질 쓰레기에 대한 검색량, 월간 검색수가 보시면 모바일에서도 27,900, 그리고 PC에서는 22,25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모바일은 말 그대로 핸드폰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쟁 정도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서는 오직 월간 검색 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한 달간 네이버를 이용한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로그는 이제 막 키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키워드로 순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블로그는 상단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상당히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키워드를 왜 찾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나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없을 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귤껍질 쓰레기라는 키워드 자체가 워낙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된 다른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보면 벌써 지식 스니펫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확실히 초보자분들은 쓰셔도 방문자가 늘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방문자가 늘어나려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올라와야 되는데 첫 페이지에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귤껍질 쓰레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키워드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겨울철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포스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귤껍질 쓰레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요. 일반 쓰레기, 귤껍질 일반 쓰레기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귤껍데기 쓰레기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키워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키워드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보를 찾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귤껍데기 쓰레기, 귤껍질 일반 쓰레기, 껍질 쓰레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귤껍질 일반 쓰레기, 귤껍질 음식물 쓰레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귤껍데기 쓰레기, 최대 5개까지 여기선 조회가 되니까 지금 보시면 귤껍데기 쓰레기는 검색량이 PC와 모바일 합해서 1200명 정도, 그리고 이거는 2400명 정도. 이런 경우에 내 블로그가 만약에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다, 그러면 이 귤껍데기 쓰레기를 키워드로 사용했을 때 상단 노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귤을 먹을 때 옆에 같이 피스타치오가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스타치오 껍데기도 검색을 해봤고요. 이거는 검색량이 거의 없네요. 그러면 껍질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색량이 30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키운 지 얼마 안 된 한 200~300명 되는 블로그, 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루 방문자 40명, 50명 되는 블로그에서도 운이 좋다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키워드를 찾고요. 그럼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나 네이버 아닙니다. 유튜브나 그 다음에 티스토리, 구글, 워드프레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워드프레스, 구글, 티스토리, 이런 식으로 N사가 아닌 다른 곳의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분리 기준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PDF로 모든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셔서 구청, 시청에 나와 있는 그 파일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종류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해 보셔서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검색량이 100 이하,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하신 지가 조금 됐다, 그래서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0명 정도 들어온다 하면은 500 이하, 이런 식으로 본인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1일 1포스팅 주말 빼고요, 한 일주일에 5개씩 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이면은 평균 3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지금 열흘이니까 40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올리기가 힘든데 100명이 넘어가면 300명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서 300명에서 350명, 그리고 정말 빨리 크는 운이 좋은 블로그는 한 달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문자를 올리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말이죠. 연말에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GD3제, 2024년 GD3제 보시면 14,590 정도 되죠.
이것도 보시면 2022년도에 닭띠 관련해서 키워드는 26,000. 보시면 평균 글 하나 쓰면 3,000명, 그리고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연말에는 특히나 운세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키워드를 찾으셔서 글을 쓰시면 방문자가 한 번에 그래프가 빵 뜨는 이런 예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연하장 관련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금 업체분들 거, 그리고 제가 관리해 드리는 분들 거에다가, 그리고 저한테 유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말, 연하장, 그리고 새해 인사, 그리고 이런 운세, 이런 새해에 찾는 키워드들과 연관된 키워드들을 100개씩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방문자를 연말에 좀 빨리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고하실 건, 이렇게 빵 키웠다고 그게 고정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딱 컸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쭉 갔다가 만약에 관리를 안 하시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빵 떴을 때 여기서 작업을 빨리 해주셔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벌써 지금도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걸 따라해 보셨는데도 잘 안 되시거나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